네, 이번 순서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순서입니다. 데이터로 부동산을 알려드리는 남자죠.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 50년 주담대 위험성에 대해서 쭉 들어봤어요.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중지한 곳도 있고 중단한 곳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좀,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원래는 30년짜리 대출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40년짜리가 혹시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실까요? 40년짜리는 뭐 언급만 되지 시행이 된 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40년짜리가 언제 정확하게 출시됐냐면, 네. 부동산 시장이 거의 제일 꼭지던 21년 7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왜 출시가 되었을까요? 아니 부동산이 제일 꼭지인데 왜 했을까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 서민들한테 정책이라고. 집을 살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1년 7월 달이거든요. 21년? 근데 네. 기간이 뭐 30년짜리가 40년이 되면 네. 그만큼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 네. 또 돈을 갚는 입장에서는 매달 이제 원리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부담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어떻게 보면 최악의 방법은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아이가 좋아할 수 있지만 결국은 네. 사탕을 주면 아이의 이빨이 다 썩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쳐내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게 된 거는 특례 보금자리 돈 네. 이거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둔촌주공이 문제가 되면서 예. 부동산 시장이 큰일 나게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네. 매수 심리도 좀 살아나고 한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다 이제 50년짜리까지 이제는 또 나오니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출 한도도 더 많아지고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이제 서민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즉 서민들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책인 거예요. 사실은 의도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좀 전에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최초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 추세는 이제 뭐 할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추세는 100%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구를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20년, 30년, 맞아요. 40년, 5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아까 급격- 2060년에 1,000만 가까이 줄어든다고 그럼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거 대출을 40년, 50년짜리로 해주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하는 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 그리고 나중에는 금융권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되려면 네. 최대 30년 정도를 하는 게 좋고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을 갚아도 내 대출 원금은 거의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자를 먼저 갚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자만 갚는 구조거든요. 이자를 갚다가 네. 나중에 이제 반 지나서 그럼요. 이제 원금을 갚는 구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집값이 지금 상태로 유지만 돼도 힘든데 그래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유지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예. 지금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40년 그래 나도 내 인생에 내 집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진짜로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거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 움직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뭐 굉장히 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다시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현재 각 지역별로 부동산 매매나 전세 동향 좀 살펴주시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차트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매매 전세 수급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 요 이제 X축이 매매 수급이고요. 네. Y축이 전세 수급입니다. 예. 그래서 요 데이터만 있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가 매매 시장이 뜨겁고 전세 시장이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요게 이제 왼쪽에 붙을수록 매도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매수세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데가 부산이죠. 부산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이 제일 좋지 않고 대구도 그다음에 마찬가지. 대구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전남도 안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곳이 대전, 대전. 그리고 경북, 그리고 서울. 네, 이런 지역들이 좀 좋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가장 좋은 곳도 50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0부터 200까지 움직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50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일 뜨거운 기본적으로는 다 뭐 이쪽에 쏠려 있는 상황이 거죠. 좋지 맞아요. 않다. 매도 쪽으로 많이 쏠리고 쪽으로 매수세가 쏠렸다.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전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100보다 위에 있는 곳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은 괜찮고 네, 전세 매매 수급은 쪽은 여전히 좀 냉각돼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전세 시장이 제일 안 좋은 데는 입주 폭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금 대구, 네. 이쪽 부산, 그다음에 인천, 요 정도만 지금 이제 100보다 밑에 있고 네. 나머지 지역들은 위에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전남, 전북, 그다음에 강원도, 대전, 그리고 충북 이런 지역들은 지금 140이 넘어요. 전세 수급이 140이 넘는다는 얘기는 전세 시장이 상당히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지역들 중에서 입주 물량이 또 없는 곳들이 별로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전세를 할지 내 집 마련을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지역들은 전세가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좀 빨리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었던 인천이나 대구 네. 여기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이제 인천이나 대구 같은 곳을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인천의 데이터를 좀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제는 긍정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그래요? 지역들마저도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긍정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아, 안정화가 됐다라는 지금 말씀이시죠? 이제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보통 네,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거나 됐다. 좀 네, 네. 가격이 좀 진정이 되거나. 네네. 그렇게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마저도 지금 상승으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요거를 데이터로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빨리 좀 반응을 하는 게 네.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보여드릴 거고. 네.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빨간불이 인천에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 예. 예,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6월 달부터 이렇게 보시면 매매가와 그리고 전세가는 최근 들어서 한 7월, 8월 들어서 전세가마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했다 밑으로 쭉 떨어졌다 이제 막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지만 이제 조금씩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대구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구도 보시면 비슷하네요. 지금 매매가에 살짝 인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네네. 매매가랑 전세가는 이제 한 보합 정도로 들어섰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입주 폭탄 때문에 힘들었던 인천과 대구마저도 뭔가 지금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가을이 돼서 이제 가을 이사철이 전통적인 이사철이잖아요. 이제 뭐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네. 있다가 준비하고 이제
계속 그러면 이럴 때는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도 좀 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아까 전세 수급이 높은 이런 지역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전세 계약 하시는 게 좋고 또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또 매매가 이상으로 전세가가 너무 많이 급락을 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주 폭탄이 이제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수확됐나요? 절정의 지금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들은 특히나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좀 계약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지역도 궁금해요. 서울은 지금 뭐 거래량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 네. 거래량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거래량이 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결국은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거래량 데이터인데요. 거래량이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3,849건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늘었냐면요. 2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거래량이 늘었는데 다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50년짜리까지 꺼내서 했는데도. 불을 떼고 있지만 지금 거래량이 꺾이고 있다. 제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와 유사하다라고 보냐면 2009년에 이 단기 반등장하고 유사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금융위기 직후에 그렇죠. 근데 이때는 금리도 매우 많이 낮췄잖아요. 낮췄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다시 났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거래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거래량이 보시면 8월 달에 고점 찍고 9월, 10월 계속 꺾였죠.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예, 물론 이때도 이사철이었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뚝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초부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사자 세력, 매수세가 약해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 시장은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또 더군다나 지금 당국에서 지금 대출에 대한 이런 위험성을 좀 감지를 하고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느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있으신 분들의 대출이 아니라 9억 원 이하 즉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50년짜리 막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막 40년, 50년짜리 대출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27일부터 아마 중단이 될 겁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 예.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 이제 1억 원이 넘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는 좀 특례 보금자리를 받기 힘든.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수요를 아무래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수요가 아무래도 6억 원 이하, 즉 6억 원 이하는 이제 중소도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6억 원을 초과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50년짜리를 늘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줄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없애고 좀 더 까다롭게 한다라면 앞으로의 거래량은 좀 더 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이상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자, 어디냐면 제가 이제 올해 초에서도 이제 말씀드리자 만약에 이제 반등이 온다라면 가장 먼저 하락을 했던 하지만 인구수와 세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입주 물량도 별로 없는 세종부터 반등이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세종이 가장 빨리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세종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세종의 데이터고요. 오.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한 3월 달부터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세종이 조금 지금 이상한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이게 지금 세종의 매매 전세 수급이거든요. 네. 자, 이걸 데이터를 조금 더 제가 좀 볼게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정말 입주 물량도 작고 데이터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요 파란색 선을 보면 요게
팔 자세입니다. 매도 심리. 예. 그다음 빨간색이 매수 심리예요. 예. 근데 보시면 매도 심리는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때가 언제냐면 올해 1월 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 초부터 세종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는데 자, 지금 최근에 다시 보니까 그래. 매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매수 심리가 어때요? 꺾이고 내려가고 있네요. 있네요. 다시 매수 심리가 다 제로가 돼 버렸습니다. 빵이에요, 빵. 자, 그래서 뭔가 지금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들어왔던 지금 세종 이상 신호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래량과 공인중개사분인데 자,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의 거래량은요 올해 2월 달에 가장 많았고 네. 이후로 네. 계속 네. 줄어들고 또 있고 줄어들고 있네요. 보시면 6월 달 이후로 6월 달까지는 그나마 거래량이 좀 많았는데 6월 달 이후로는 어때요?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은 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자세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세종의 아파트를 팔고자 지금 시장이 내놓은 매물 숫자거든요. 근데 매물 숫자가 어떻죠? 쭉 늘어나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있어요.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세종의 매매가와 전세가 3개월 뒤에 향방입니다. 예. 근데 요게 지금 7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8월 달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꺾였죠. 둘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잘 올라오다가 뭔가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중개사분들도 조금 뭔가 이상한 낌새가 좀 보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아. 거고요. 그래서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지금 서울을 포함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이런 추세가 좀 지속이 된다라면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후부터는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여쭤보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네. 시간 다 됐어요. 아, 그러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러게요. 짧게?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뭐 이사는 가야 돼요. 근데 사야 될지 전세를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그래. 같은데 네. 이때는 뭐 어떤 것들을 지금 보고 판단을 하고 어떤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가장 좋습니다. 구매력 지수 데이터.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뭐냐면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게 네. 혹은 대출을 껴서 전세를 사는 게 내가 원리금을 갚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또 앱에 들어가서 다 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내린 지역들은 우리가 이제 실거주를 꼭 발바닥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허리 밑에서만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실거주니까. 실거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크게 하락을 했던 인천이나 예를 들어서 대구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급매물 정도라면 제가 굳이 말릴 이유는 없겠다. 하지만 다들 지금도 집을 못 사신 분들은 대부분은 서민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 분들에게는 5천만 원, 1억도 큰 돈이에요. 네. 근데 나는 집값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출렁이게 돼서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게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한 1년 정도만 참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더 좋은 절의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님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